일단은 내란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용어를 뭘로 쓰든 간에 위헌인데 그 문제를 짚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위험해요.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은 헌법을 따라야 되는 존재지 헌법의 해석기관이 아닙니다. 본인이 왜 헌법재판소장인 것처럼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을 그만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것도 모자라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해요. 대통령실 내부에 그런 기류가 없으면 어떻게 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해놓고 주워 담는 것도 있나요? 저는 그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면 저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의석수가 안 돼서 그렇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 내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외투쟁 가능성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최근 구속된 소년보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세계로교회 이제 예배에 참석해 종교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 목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좀 주도했었고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도 좀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런 장 대표의 방문과 발언 좀 어떤 정치적 계산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장외투쟁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특검법 연장안 합의 처리한 거에 대해서 파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부글부글, 우리 어차피 소수당이고 원내에서 이렇게 계속 밀릴 텐데 이렇게 원내만 있는 게 맞느냐, 우리 이제 밖으로 나가자라는 주장들이 지금 심상치 않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밑밥을 까는 것 같다, 장외투쟁에 대한 밑밥을 까는 것 같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그 개신교, 구구 개신교를 포함한 구구연대 이거를 조금 강화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게 혁명, 레볼루션 혁명과 이제 뭐였죠? 숙청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모스탄이라든지 뭐 여러 명의 이제 개신교 쪽의 이제 인물들, 이쪽에는 이제 뭐 국동방송 이사장이라든지 뭐 저기 수모교회 이제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한 거 아니냐, 아니면 통일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 쪽에 연대를 활용을 해서 좀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만 이게 이제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 거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특히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정말 내가 본,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미국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큰 게 그때 효순이 미선이 죽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장외투쟁하는 게 글쎄요,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그 장외투쟁의 유혹이 있을 수는 있는데 2019년에 한번 해봤잖아요. 당시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광화문에서 장외집회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총선을 대패했잖아요. 그 대패의 후유증이 따지고 보면 2024년 총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구속된 소년보 목사가 있던 세계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받는데, 이건 지금 종교단체에 관한 행보에 순서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기준으로 장동혁 대표가 아직 그 3대 종교 대표자들을 안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다 원래 주요 정당의 대표가 되면 예방하는 그런 일들이 의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써 당대표 취임한 지 20일째인데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로교회는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개신교의 대표성이 있는 단체나 그 지도자급 인물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언짢게 여길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돼요. 그 장동혁 대표 개인의 주관은 뭐 논하지 않겠으나 당의 대표잖아요. 그럼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면 그것이 당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지 기반이 점점 침식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의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면은 송영훈 변호사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정말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가 모든 개신교를 대변하는 거냐?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개신교도 중에 한 12%가 약간 극우 성향이 있다. 그 정도의 이제 포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유착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개신교도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 또 하나는
영장을 법원이 내준 거잖아요. 네. 법원은 규탄해야지. 왜 이게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내란이 아니라 그 교육감 선거 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내줬어요. 법원이 내준 건 뭐예요? 우리가 맨날 듣잖아요.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내준 거 아니에요. 법원을 봐서 들어 누워라. 예, 서초동에 가서 들어 누우시라 하려면은 왜 엄한 데 가가지고 지금 종교 탄압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내란 재판부 관련입니다. 굉장히 지금 아침부터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이 이어졌고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표들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도 아마도 이 주제가 좀 주로 격돌을 하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쟁점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 기자회견 때서 나왔던 뭐 서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위헌이냐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는데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조희대 원장의 그런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사실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이제 지금의 법사위원장이죠. 굉장히 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좀 하면서 강하게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제 기자들의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선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처음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표했는데 뭐 이게 조금 논란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정정 브리핑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 또 첫 번째 이제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좀 보완을 좀 하면서 정중히 좀 정정 요청을 드린다라고 이제 해서 본인들도 이제 여파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듯한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평론가님 보셨을 때 지금의 이 내란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의 좀 본질은 좀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신가요? 이게 전선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게 하나로 이렇게 뭐 딱 그렇죠. 일도양단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대통령의 인식은 이제 국민 주권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선출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렇게 이제 우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 주권에 따라서 선출 권력이 통제를 해야 된다. 그 통제라는 거는 법에 명시된 대로 어쨌든 거기에 따르는 방식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100일 기자회견에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뭐 의견들 뭐 일부 헌법학자를 비롯해서 헌법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헌법은 어쨌든 삼권 분립의 상호 견제. 근데 지금이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은 입법부를 가장 위에 뒀는데 입법부가 그렇다고 맘대로 하라는 거냐. 뭐 이런 류의 이제 약간의 좀 더 철학적인 논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양쪽의 얘기가 다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 보고 부분적인 진실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긴장과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자제와 대화와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의 대법관과는 이제 헌법에 명시돼 있고 법률 조직과 법원 조직은 법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 해석 논쟁이 하나가 있는 거고 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것도 좀 뭐 해석의 논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로 했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제 반민특위 1948년과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가 두 전례가 있었는데 둘 다 헌법에 명시가 됐거든요. 재헌헌법과 4차 헌법 개정안의 부칙으로 이제 명시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의식을 해서 내란 전담재판부로 가사법원 뭐 이렇게 두듯이 전담재판부로 하자라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입법부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논쟁이 좀 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고요. 좀 이거 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논쟁들이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님 한마디로 위헌이죠. 일단은 그 내란 특별 재판부든 전담 재판부든 용어를 뭘로 쓰든 간에 위헌인데 그 문제를 짚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은 헌법을 따라야 되는 존재지 헌법의 해석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을 수호하려고 해야죠. 본인이 왜 헌법재판소장인 것처럼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 태도를 만약에 옹호하고 쉴드 칠 거면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서 떼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7년에 중앙선관위원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하라고 촉구받으니까 본인이 헌재의
해석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인의 지위에서 헌법 소원을 냈잖아요. 실제로 헌재 판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승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공개적으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헌법의 선을 넘는 걸 본인이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을 그만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것도 모자라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해요. 이거는요, 대통령실 내부에 그런 기류가 없으면은 어떻게 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해놓고 주워 담는 것도 있나요? 저는 그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면 저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의석수가 안 돼서 그렇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을 중간에 나가라. 그 정도 되면은 거의 탄핵 사유죠. 이거는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네.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현 사태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어쨌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데, 굉장히 좀 집권 여당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법원 내에서 뭐 법원장 회의라던가 여러 회의체에서도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조희대는 반 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이 됐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대법원장이 뭐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말씀하신 대로 이 사태가 좀 당분간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법원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불신이 민주당 쪽에 오랫동안 있기는 했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그거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거를 선거를 대선을 며칠 앞두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저도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이런 논쟁과 논란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는 거는 하지만은 법원이 좀 국민적인 신뢰를 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전선이 아까 좀 굉장히 복잡한데, 이를테면 대법관 증언 문제도 있고 뭐 5가지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들에 대해서 또 법원장들이 막 이게 이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견들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법원의 어떤 뭐 대법관 추천의 위원회 구성을 지금 다르게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거고, 그래서 뭐 그거를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견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조율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거칠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어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거칠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어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긴장 관계가 특히 지기현 판사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 그거는 그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상당수가 지금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법원이 조금 안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이 보셨을 때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뭐 정치인들과 달리 좀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이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뭐 그럼에도 사법개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반발 여론들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사법부에서 좀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법관들 특유의 정제된 워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세게 안 나갈 뿐이지, 우려한다라고 표현하면은 그것은 법원의 언어로서는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법원 내부적으로는 컨센서스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거를 기어이 한다면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사법 파동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뭐 법관의 상당수가 한꺼번에 사직서를 낸다든가 그런 종류의 일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본인의 재판들이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절차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적인 해석은 없어요. 다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안 잡을 뿐입니다. 그 중에 일부 재판부는 공식적인 결정문이 아니고 언론 공지문에서 헌법 84조 등등을 고려한다고 밝힌 재판부가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담당 법관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소신에 따라서 공판기를 지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런 식으로 위헌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일들을 계속하면 저는 법원이 공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이제 대통령과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간에 대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아마 국민들만 그 틈바구니에 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런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지금 위헌이라고 하는 명징한 경고가 있잖아요. 그 박희승 의원이 민주당에서 공개 경고를 했다가 강성지 지층으로부터 린치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요새 연수원 18기 동기는 뭐 중앙선관위원도 되고 유엔 대사도 되고 아주 요직에 가는데 이런 공개 경고를 했다가 린치를 받을 정도예요. 그러나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그런 경고를 했을 거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했다가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재판부가 받아줘요. 그 즉시 형사 절차는 정지됩니다. 정지되면 어떻게 돼요? 구속된 피고인들 다 풀어줘야 돼요. 아니 저번에 석방했다고 그 날리면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걸 왜 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만약에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은 안 받아줘요.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헌법소원을 해서 헌재 갑니다. 한 2심 끝날 때쯤 해가지고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심, 2심 다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또 풀어줘야죠. 그러면 그때는 재판 다시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꼭 짚어보고 싶은 게요. 어떤 법률이 위헌인 거하고 위헌 결정이 나오는 거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자 내란 특별재판부든 내란 전담재판부든 법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위헌이에요. 많은 법률가들이 거기에 동의해요. 헌재에 갔는데 위헌 정족수는 6명이니까 위헌 의견이 5명에 그쳐서 만약에 5대4로 합헌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두동강이 나서 그 골이 메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윤 어게인 같은 거 외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일련의 그 계엄 이후에 탄핵을 비롯한 사법적인 절차를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영원히 어떤 그 제도권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스팔트에 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회 통합을 두고두고 져야 하는 그런 길을 대한민국이 가야 됩니까? 저는 이거 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번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의 어떤 사법부 말살 시도가 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총 5개의 재판에 대해서 뭐 재개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뭐 실제로 보셨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 내지는 의도가 좀 반영된 걸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은 오히려 사법부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알아 지금 다 5개가 재판이 중지가 됐는데 사법부를 격앙시키니까 재개 우리 한번 붙어보자는 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재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좀 복잡하다고 얘기를 한 게 사법 그 내란 특별재판부 혹은 내란 전담재판부 이슈도 있지만은 사법 개혁 이슈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법관 증언 그리고 그러니까 법관 평가제도의 개선 그리고 판결문 공개 그리고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 이제 실질심사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하는 건데 사안마다 다 의견이 갈려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압수수색 이제 이거 영장 이제 실질 심사 같은 거 도입하는 거 이거는 법원에서 또 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찬성 분위기라고. 이거 왜 하죠? 이거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 압수수색 하는데 압수수색 하러 가가지고 권성동 의원 불러가지고 저희가 압수수색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나요? 수사의 형해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밀행성이 제일 중요한데 또 이런 거는 법원이 자기네들 권한 강화되는 거니까 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조직의 이기주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 평가제도는 또 죽어도 안 돼. 그거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평가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대법관 추천하는 것도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있어요. 약간의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은 않지만은 이게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너무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법원은 자기들끼리 또 이기적으로 또 우리 조직은 다 지켜야 돼. 우리 권한은 다 지켜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고. 대법관 늘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 대법관은 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려가 있죠. 그러면 안을 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안이 있다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뻗팅기고 있으니까 이게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개혁도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근데 너무 격화되는 거는 조금 쿨다운 하면서 좀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대법관을 왜 늘리면 안 되는지 제가 설명해드리면요. 물론 대법관 증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대법관을 늘리면 안 돼요. 자 보면은 5월 1일에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잖아요. 공직선거법 파기완성 22대 국회에 들어서요. 대법관 늘리는 게 정말 사법개혁의 핵심이면 보통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누군가 발의를 해야죠.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22대 국회에서. 5월 1일에 그 판결이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네, 100명으로 늘리네, 그런 법안들을 줄줄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시도의 시초 자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그다음에 30명으로 늘린다고 하다가 이제 뭐 26명으로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12명의 새로운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14명의 기존 대법관 중에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임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26명 중에 22명을 대법관을 임명을 해요. 퇴임하고 나면 본인 형사재판 다시 받을 거잖아요. 네. 그거 상고심 올라가면 다 누가 재판합니까?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 내 사건에 담당할 대법관들을 미리 다 많이 깔아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대법관 증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법관 우겨넣기, 미국에서 했던 코트 패킹과 같은 대법관 우겨넣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미국 대공황 때 사선까지, 대통령을 사선까지 하고 그렇게 리더십이 강했던 루스벨트도 이 대법관 우겨넣기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대법관이 종신직이잖아요. 이걸 70세 정년으로 바꿔서 70세 될 때마다 한 명씩 퇴임하게 해서 6명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15명으로 연방 대법관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거 미국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그 루스벨트조차도 못했어요.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전원합의체 판결 논란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법원이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민주당이 선동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법관들 임하는 기록 언제 다 보냐. 대법관이 혼자 재판하지 않잖아요. 휘하에 많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대법관 14명 중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면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해요. 그리고 대법원에는 지금 재판연구관이 다 부장판사급이나 판사급인데 14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법관을 12명을 늘리면요. 재판연구관도 최소 140명을 늘려줘야 돼요. 어디서 가져와요? 일선 법원에서 가져와야 돼요. 정말로 사법개혁을 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1심, 2심 판결에 더 많이 승복하게 만들어서 대법원의 사건이 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 판사를 빼오면 어떻게 돼요? 1심, 2심이 더 부실해지거나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이게 올바른 사법개혁인가요? 제가 뭐 반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대법관의 수는 나라마다 다르고요. 사법 시스템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9명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거기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또 주마다 또 있는 건데 이것도 미국도 6명에서 10명에서 9명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9인. 근데 퀘벡주를 3명을 무조건 이제 프랑스 자치령 같은 자치령이 아니라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는 퀘벡주가 3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고 호주는 7인. 이것도 3, 6, 7로 변했고요. 영국은 12인. 영미법은 대충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네. 우리나라랑 제일 비슷한 게 일본이 15인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대륙법은 어떻게 돼 있냐. 독일은 153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파기원이라고 하는데 민사 형사 여기는 200명입니다. 이탈리아도 65명이에요. 헌재가 따로 15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 중심으로 법원들이 전원합의체에다 판례 중심으로 하고 이런 대륙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 잘못된 거를 다 대법원에서 잡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래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런 거 부분적으로는 영미법에 받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반드시 그러면은 지켜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재명이 지명하니까 대법원이 이재명을 다 무죄를 줄 것이다라는 거는 법관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그렇게 다 재판관 지명했는데 그건 8대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저도 뭐 이거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무조건 이건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럼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짧게 반론. 그 법관을 우습게 보는 법을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어요.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그 내란 특별재판부법 있잖아요. 그 법을 보면 상고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전부 다 제척하도록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서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왜 그런 법안을 당 의원들 과반이 서명해가지고 발의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요. 지금 위헌적으로 선을 넘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먼저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현재 피고인이잖아요. 명백한 이해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예 룰을 바꿔서 대법관을 더 많이 박아놓겠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대법관을 늘리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을 고쳐매지 말라고 지금 5개나 되는 사건이 잠시 길이 잡히고 있지 않을 뿐인 피고인이 대법관을 더 많이 늘려서 박아놓겠다? 국민들께서 용납 안 하실 겁니다.